한국사 속의 사랑. 소문만으로 오빠와 작은 아버지에게 명예살인을 당한 구소사.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 여인도 질곡의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첩을 두어도 드러내놓고 질투를 할 수 없었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따라 죽어야 열려나 절부가 되고 수절을 해야 문중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부인은 물론이고 남편이 없는 과부라도 간음을 하면 자녀 안에 올라 후손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자녀 안은 양반과 여자로 품행이 나쁘거나 3번 이상 계가한 이의 소행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때문에 사대부가의 남자들은 집안의 여자들이 음란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했는데,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에서 명예살인으로 문제가 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우리 땅에서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조 11년 강원도 안엽에 사는 이연이란 양반이 문중 사람들과 함께 조카 며느리 구소사를 강제로 자루에 넣어 강에 던진 후 돌덩이를 얹어 살해한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여 조야가 들끓었습니다. 오늘은 명신록에 실린 문중의 명예를 위해 일가들이 모여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11년 강원도 안엽에서 사대부 이연이 조카 며느리를 살해했는데, 이연은 70세의 노인으로 조카가 죽고 과부로 혼자 사는 구소사가 음란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집안 망신이라면서 문중회의를 열어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인근에 살고 있는 구소사의 오빠 구성대가 찾아오자 이연은 구성대에게 구소사가 문중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살해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벌 높은 어른의 말씀인데 어찌 이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강가로 유인할 것이니 함께 죽이는 것이 어떤가? 좋습니다. 저도 집안 망신을 시킨 동생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연과 구성대는 소사를 살해하기로 합의하고 이연이 강가로 소사를 불러냈는데, 강가에는 이연의 친족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소사는 영문도 모른 채 강가로 불려와 빙 둘러선 친족들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살피다 오빠를 발견하고 인사를 했으나 구성대는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큰 기침만 했습니다. 너는 지체 높은 양반가의 며느리로 음란한 짓을 했으니 정승을 배출한 우리 집안의 치욕이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작은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사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로 음란하다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일로 시숙부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란한 행실을 한 계집은 죽어야 마땅하다. 양반가에서 어찌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구성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는데, 구성대는 누이 동생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이연을 부채질했고, 상중이었던 그는 상복에 띠를 풀어 소사를 결박하는 것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소사는 오빠까지 합세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으나 소사의 시가친족들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칡넝쿨로 온몸을 꽁꽁 묶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계집을 강물에 쳐넣어라. 이연과 구성대의 지시가 떨어지자 일가 친족들이 소사를 자루에 넣어 강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소사는 재갈 때문에 꺽꺽대면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으나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사는 강물 속에서 익사하고 말았고, 이연은 소사의 숨이 끊어지자 강에서 꺼내 산에 매장을 했는데, 음란한 소문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숙부인 이연과 친정오빠 구성대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안여편감의 수사와 검언. 구소사 살인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소문이 퍼져 안여편감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안여편감은 탐문을 하여 소사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장한 시체를 파내 검험에 들어갔습니다. 안여편감은 구소사의 온몸을 감고 있는 칡넝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무원록의 익수사 조목에 있는 죽은 뒤에 물에 던져졌는지 살아있을 때 물에 던져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두개골을 취하여 정수리에 따뜻한 물을 가늘게 부어 콧구멍에서 고운 진흙과 모래가 나오는지 살폈습니다. 고운 진흙이나 모래가 나오면 살아있을 때 물에 던져진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죽은 후에 던져진 것인데, 곧 소사의 콧구멍에서 고운 흙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여편감은 즉시 이연과 구성대를 체포하여 신문했는데, 증인이 많아 살인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안여편은 소사가 친족들과 친정 오빠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죽여야 한다. 친족이 살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친족을 죽이는가? 아녀 편감이 이연에게 왜 소사를 살해했냐고 묻자 이연은 오랫동안 과부로 지낸 조카 며느리가 음란한 행동을 하였기에 문중의 치욕이라 여겨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아녀 편감이 여러 사람을 신문했으나 대답이 한결같았는데 아녀 편감은 강원도 관찰사 이시수에게 소사 살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이시수는 초검 발사를 세밀하게 살피고 복검관을 파견했고 며칠 후 복검관이 상세하게 조사를 마치고 검안과 발사를 보내왔는데 초검과 복검의 검안 기록과 동일했습니다. 이시수는 이연과 구성대를 강원도 가명으로 압송하여 조사했으나 누가 주범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연과 구성대는 서로가 주범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이시수는 주범과 공범을 밝히기 위해 두 사람에게 곤장을 때리면서 신문했으나 곤장을 맞은 구성대는 얼마 되지 않아 장독으로 죽었고 이시수는 자세한 상황을 형조에 보고했습니다. 상명으로 인한 법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였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조는 사건 심리를 완결하여 정조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조는 상명으로 다룰 수 없으니 방조 조항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고했고 정조는 강원도의 의견과 형조의 의견이 다르니 형조의 세 당상관이 다시 논의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형조의 세 당상관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한 뒤에 정조에게 교형에 처하는 것을 옳다고 보고했는데 정조는 주범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형조에 영을 내렸습니다. 전 관찰사 이시수와 현 관찰사 이치중에게도 어떤 법조문을 적용해야 할지 아뢰라고 지시했는데 이시수와 이치중은 이연의 죄상이 극악하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정조는 정승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좌의정 이성원과 우의정 최재공은 이연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는 생각이 같았으나 주범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 조정에서 새로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건의 살인사건으로 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두 사람이 공모한 살인사건에는 주범과 공범이 있는데 공범까지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무리 범인이 믿더라도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위 법리 논쟁이 벌어진 것인데 그때 이연의 아들 이중철이 징을 쳐서 저의 아비는 금년에 70세이니 천은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대명률에 의하면 70이 넘은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으나 정조는 이중철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다시 형조에 심리하여 올리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이연을 곤장에 처하는 정조의 판결. 시가에서는 숙부되는 사람이, 신정에서는 오랍이 되는 사람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풍문만 듣고서 구소사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루에 넣어 강에 던져 살해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두 죄수의 악독한 행위는 윤리도 없고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없다. 주범은 이연이고 공범은 구성대이다. 구성대를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통할 따름이다. 억울하게 죽은 소사의 원혼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두 죄인 모두 일률로 처리하라. 과인의 뜻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전하라. 이연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또 법을 임금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대신들의 주장도 옳다. 한 건의 옥사에 두 명의 죄인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내가 어찌 법을 어기라고 지시하겠는가. 곤장을 때려 이연을 엄중하게 벌한 뒤에 석방하라. 조카 며느리를 살해한 이연은 결국 곤장만 맞고 석방되었는데 윤리를 강조한 조선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양반의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집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중죄가 되고 부녀자가 간음을 하면 문중의 체면이 손상되므로 문중 전체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구소사 살인 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소문만으로 오빠와 작은 아버지에게 명예살인을 당한 구소사 이야기였습니다.